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는 세컨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한강에서 마스크를 벗고 치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뛰어놀 수도 있어요. 바로 메타버스에서 말이죠. 메타버스 도대체 뭐길래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학교 할 것 없이 모두가 열광하고 있는 걸까요? 메타버스는 거품인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인지 지금부터 저하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메타, 초월을 이야기를 하고요. 버스라는 말은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초월 세계, 현실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시작이 1992년에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부터였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가상현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고글을 쓰고 이어폰을 쓰고 관련된 장갑을 끼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 버추얼 리얼리티 공간에 들어가는 걸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좀 확장된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2003년에 린든 레비라는 회사에서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어냈죠. 사실 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상가를 만들어서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업들은 델 컴퓨터와 같은 경우에는요. 델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프라인으로 배송을 하게 됐었고 그 안에 있는 린든 달러라고 하는 머니를 실제 달러로 환전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200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다시 한번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고 열풍에 빠지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멈추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바로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컨택트를 시작을 했죠. 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점점 현실하고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곳에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이죠. 2021년도 3월에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게임 회사인데 이 회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바로 메타버스 테마 이것과 더불어서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 40조까지 상장을 했었습니다. 시총이라고 하는 시가총액 주가가 40조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비교 대상을 보게 되면 NC소프트보다 거의 2배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니까 주목받게 됐죠. 여기에 세 번째 이슈가 더해지게 됐죠. 바로 NFT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음악 파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사진 아니면 그림 이 모든 데이터들 디지털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감싸 안는 겁니다. 감싸 안은 다음에 여기에 밀랍을 찍어 놓는 거죠. 봉인을 하는 거예요. 이건 A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가 맞다. 그 누가 보더라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디지털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계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뭔가 샀던 재화들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세상으로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메타버스가 이제는 더 큰 열풍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라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 속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들,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을 해오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버스가 더 빨라지고 더 많이 우리들 곁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죠. 주목받는 메타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사이트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목받고 있는 게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은 자신만의 섬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해요. 글로벌로 온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회사들은요, LG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섬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었고요. 롯데 하이마트도 섬을 만들었었죠. 자, 두 번째로 볼 해외 메타버스는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한 게임이에요. 그 게임 안에서 누구나 유저들은 집도 만들 수 있고 물건도 만들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발적으로 주목받은 건 뭐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유도 때문에 그렇죠. 로블록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1000개 이상의 다른 게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들은 이 게임을 즐김과 동시에 아이템을 만들기도 하고 직접 팔 수도 있어요. 참여형 게임으로 만들다 보니 지금까지 성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페토고 두 번째는 이프렌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제페토는 네이버 Z에서 만든 소셜형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이 아바타의 옷을 만들어서 입힐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키, 구찌와 같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미 협업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관련된 옷들을 현금을 내고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맵이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원한다면 자신들만의 건물을 만들거나 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은행과 같은 곳들은 연수원을 만들기도 했었고 전주나 경주, 한옥마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선 캠프가 차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메타버스는 이프렌드가 있습니다. 제페토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제페토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소셜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프렌드는 세미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로 더 많은 미덕, 세미나들이 이 공간에서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페토는 기본적으로 제페토에서 제공해주는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리고 콜라보를 통해서 구찌라든지 나이키와 같은 곳들이 입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크리에이터 모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빌드잇이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혹시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제페토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옷이나 여러분들만의 가방, 신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것 외에 실제로 기업들이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백화점을 만들거나 마트를 만들었을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사례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느냐? 지금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거는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홍보입니다. 홍보와 광고 쪽으로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들어가서 여기를 선점을 하고 그리고 같이 학습하면서 배워 나가겠다. 이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현재 메타버스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메타버스 얘기하다 보면은 게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건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메타버스라는 게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소셜을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VR 기기를 쓰고 우리가 직접 가상현실 세계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내가 된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은 더 지켜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혹은 컴퓨터로 간단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임에 가까운 메타버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게임밖에 없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NFT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NFT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음악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지금 마련이 되죠.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경우에 100개 정도의 NFT가 만들어져서 각각 1억씩에 판매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경기 모습이라든지 프로야구 선수, 축구 선수, 이런 분들의 모습들을 담은 NFT가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되고, BTS 혹은 관련된 아티스트 분들의 활동을 담은 NFT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희귀성과 희소성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쪽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도 반드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메타버스는 그래서 거품일까요? 아니면 미래일까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거품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뭔가를 견인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면 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들이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들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다시 묶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풀 다이브라고 할 수 있는, 내가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인데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 이때가 언제가 되겠느냐? 적어도 2030년은 돼야지 그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VR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기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글로벌하게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접속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가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선 그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주식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쪽 산업이 지금이라도 내일 모레도 나올 것처럼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이거는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소셜 게임으로 일컬어지는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자, 이런 게임들을 통해서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친구들을 만날 때 아바타로 만나게 됩니다. 자, 아바타로 만나게 된다는 거는 서로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다 아바타들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만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거는 목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죠. 이 부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자라나는 10대 혹은 그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현실 세계 속에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들, 못된 말을 하는 것들, 일이 나쁜 것들이 그대로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메타버스 세상도 결국은 우리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논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기술적인 발전 역시도 이것들을 뒷받침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해보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게 되면은 해보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직접 해보지도 않고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써보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들어가는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 그리고 이제 이어져야겠죠? 우리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창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안에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직접 경험해 보셔야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가장 좋은 건 지금 시작하는 일입니다. 시대의 지식 온! 여러분의 지식을 온시켜줄 오늘의 결론은 메타버스는 이미 시작된 미래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식을 온시켜드린 저는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의 이인복입니다.